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천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영상을 통해서 이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카톨릭대,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서 중앙대학교 의예과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가천대학교 의예과 3년 특례, 12년 특례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학교는 작년에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죠. 종전에는 한 명을 선발하다가 작년부터 의예과 중고교과정 해외시자가 모집 인원이 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12년 특례 선발 인원도 3년 특례 전형의 인원보다 또는 1명 정도 더 많은 대략적으로 3명에서 4명 정도 선발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12년 특례나 3년 특례 전형에서 합격 가능성이 높아졌겠죠. 그리고 가천대학교는 사실상 이제 서울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 다시 말하면 이제 12년 특례에 있는 서울대학교지만 3년 특례 전형에서는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중앙대, 고려대학교, 다음에 가천대학교. 가천대학교가 사실상 약간 의대 중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중위권 대학으로서 그만큼 학생들의 접근 가능성이 높아요. 상위권 대학은 오히려 학생들이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에서는 도저히 붙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하기 때문에 쉽게 원서를 못 쓰지만 가천대학교는 뭔가 될 것 같은 느낌, 그쵸?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생각보다 입결이 좀 낮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들기도 하고 우리 선배 중에 누군가는 가천대를 붙었다 이런 얘기도 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천대학교의 학생들이 많이 몰립니다. 가천대학교의 반영의 방식은 전년도에는 1단계 배수가 10배수였어요. 근데 1단계 배수가 이제 7배수로 배수는 낮아졌고 서류평가 100% 이후에 면접의 반영비율이 50%죠. 첫 번째는 1단계 배수가 7배수다. 그러면 지원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7배수니까 경쟁률이 높다 하더라도 1단계의 경쟁률이 2대1 내지 3대1인 거고 그럼 1단계를 통과하게 된다면 면접이 대면 면접으로서 50%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스펙이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1단계만 통과한다면 면접으로 승부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죠. 이러다 보니까 1단계가 배수가 큰 것이 학생들이 많이 원서를 쓰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1단계 배수를 크게 두는 이유 중에 하나의 첫 번째 이유는 가천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이 상위대학으로 합격하게 됨에 따라서 미등록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죠. 다른 대학에 이 중복 합격해서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배수를 크게 드는 이유들이 미충족자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배수를 크게 드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일 거고 두 번째는 배수를 크게 둠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하게끔 이끌어 나가고 또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고 나면 그 중에서 대학에서 원하는 학생들이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배수가 크다는 것은 사실상 대학의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면접 일자는 7월 23일에서 24일이 면접일이기 때문에 모든 대학들 중에서 다시 말하면 의대나 약대의 모든 대학들 중에서 가천대학교가 면접 일정이 가장 빠릅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8월 초나 8월 중순, 8월 말에 면접을 보는데 가천대학교는 7월 23일이나 24일 정도의 면접을 보기 때문에 다른 대학보다 면접 준비를 좀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류평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관련된 내용으로 서류평가를 하고 면접에서는 3가지 요소를 통해서 면접을 평가하는데 첫 번째는 인성, 두 번째는 계열 적합성이나 계열 전공 이해 역량, 계열 전공 관련 경험이나 융합적 사고 경험을 면접에서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이나 대화 핵심 파악이나 서류 일치도 등을 3가지 요소를 평가하고 면접은 대략적으로 10분 내외 전체 답변 내용을 정성적으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면접의 반영 비율은 50%이지만 면접이 10분 내외로 진행이 된다는 점, 또 면접의 내용이 제출 서류,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면접이 진행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게 되면 사실상 면접이 결국은 평가의 반영비율이 매우 높기는 어려워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가. 그만큼 면접의 반영비율을 50% 둔다 하더라도 결국 가천대학교는 서류평가가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죠. 만약에 면접이 50%를 반영하면서 면접이 지원자들 간의 학력 차이를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는 지성면접,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지성면접이나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라고 한다면 면접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가천대학교는 면접이 학교생활기록부 기반 면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면접이 10분밖에 안 되지 않기 때문에 면접의 반영 비율은 50%라고 하지만 실질 반영 비율은 높지 않다. 그만큼 서류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천대학교는 서류평가 요소에서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성이라는 평가 요소에서 40%를 반영하는데 인성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 말 그대로 또는 가치관 또는 뭐 직업적인 어떤 소양이라든가 적합성 등을 평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인성이라는 말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여러 가지 요소에서 나타나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역량이나 나눔이나 배려 또는 성실성 등을 평가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학생부 전반적인 모든 활동들 속에서 학교 활동에서의 적극성이라든가 학업적 성취의 과정들을 모두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성격이나 인성이나 가치관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진로 의지 및 계열 적합성 진로 교과 역량이나 진로 학습 경험, 능동적 학업 역량을 40% 반영하고 그 다음에 학업 역량이라고 해서 학업 의지, 학업 태도, 학업 성취도, 기초 소양의 약 20% 해서 세 가지의 요소를 평가 요소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재외국민 전형에서 더군다나 의예과에서 합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학력 지표고요. 두 번째는 바로 활동 관련된 내용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경쟁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학교가 2025년도에 모집 인원이 3명으로 늘었어요.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1명을 선발하다 보니까 1명 선발에 지원 인원이 31명이니까 경쟁률이 31대 1. 1명 모집에 26명이 지원해서 26대 1. 이렇게 모집 인원이 1명이면 사실 원서를 쓰기가 매우 어렵고 그렇죠. 어떤 성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천대학교에 원서를 써서 합격할 거라고 기대하기가 어렵죠. 모집 인원이 적으니까. 하지만 전년도에 경쟁률이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많이 몰릴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긴 했지만 가천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의 모집 인원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면서 오히려 2025년도에 가천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49명, 경쟁률이 16.31로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 하락했는데 그러면 2026학년도는 어떻게 되겠냐? 경쟁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년도에 모집 인원이 늘면서 일시적으로 경쟁률이 하락했기 때문에 올해는 아무리 안 돼도 경쟁률이 한 25대 1 정도까지는 경쟁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전교육과정 해외 입시자는 보통 보시는 것처럼 61명, 57명 정도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선발 인원을 고려하면 약 20대 1 정도의 경쟁률로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가천대 의예과가 연세대학교나 카톨릭대학교나 성균관대 의대보다 입결이 다소 낮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의대는 대학들 간의 입결 차이가 매우 크게 벌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입결이 생각보다 많이 낮지는 않고 하지만 가천대학교에 원서를 쓴 학생들이 의대를 만약에 6개를 원서를 쓰면 상위대학과 연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충원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더군다나 모집 인원이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면 충원율이 만약에 200%다? 그러면 결국은 6명, 9명이 선발이 되는 거잖아요. 최초 3명에다가 200%니까 9명이 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충원 합격의 가능성도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제출 서류를 보면 중고교과정 해외 입시자나 전교육과정 해외 입시자나 제출 서류는 큰 차이가 없고 가천대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이라는 것을 선택적으로 작성하게 되어집니다. 의예과에 원서를 쓴 학생들은 꼭 필연적으로 작성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자, 원서 접수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보도록 하면 핵심적인 내용들은 뭐냐면 대학들마다 원서 접수의 방법들이 다 다르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모집 요강이 우리가 5월 달에 모집 요강이 나오면 이 내용을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가천대학교는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류 제출은 제출 기간 내에 세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해요. 방문, 우편,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다. 어떤 대학들은 방문 제출은 안 되고요. 우편이나 온라인 제출만 가능한 학교들도 있고 또 어떤 학교들은 우편이나 온라인 제출은 안 되고 반드시 방문해서 제출해야 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대학들마다 차이가 있으면 꼭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최종 등록자 중에 온라인 업로드, 최종 등록자 중 온라인 업로드 또는 사본 서류 제출의 경우 최종 등록 시 원본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문서 등록 기간은 작년 기준으로 2024 12월 16일에서 18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은 원서를 제출하게 될 때, 원서를 처음에 넣을 때 원본 서류에 대한 사본에 대한 PDF를 전환해 가지고 업로드하는 형식이거나 아니면 사본 서류를 제출하는 걸 허용을 하는 학교들도 있죠. 가천대는 허락하는 거죠. 이렇게 사본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나중에 합격자 발표가 나면 최종 합격자는 원본을 다시 제출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대학들은 원서 접수하는 과정에서 아예 원본 서류를 요구하는 학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특례인 경우에는 적어도 원본 서류를 6개의 원서 중에서 3개 정도는 준비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12년 특례는 원서 접수 횟수 제한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적어도 6부 정도는 원본을 갖추시는 게 좋습니다. 원본이 만약에 갖추지 못하면 원본 대접필을 통해서 확인을 받고 제출하실 수 있겠죠. 자, 모든 증빙 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나머지의 주의사항들도 꼭 확인하시고 읽어보시고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은 조금씩의 변화들이 있는데 가천대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활동 기간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활동에 참여한 시기,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학 전 안 되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 안 돼요. 고등학교 재학 중이고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에 준하는 활동, 이러니까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활동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수상경력,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자율이나 진로 활동, 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겠죠. 그리고 봉사활동, 그 다음에 리더십 활동,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연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부터 10번까지 10개의 연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활동명, 활동기간, 활동 내용인데 활동 내용에 글자 수는 없어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글자 수가 없는 경우에는 50자에서 100자 정도 이내에서 글을 간결하게 뭐뭐뭐 하였다 이런 말보다는 뭐뭐 하였음이라고 해서 간결하게 쓰고 활동을 나열식으로 쓰기보다는 또는 자기소개서 형식으로 쓰지 말고 활동을 쓸 때는 학생의 우수성, 활동의 의미, 활동의 가치에 역점을 둬서 글을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활동 기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연본에 포함이 되어지는 증빙 서류들은 반드시 발행 기간이 있어야만 여기다가 기재하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이제 이전에 합격했었던 학생의 사례 중에서 가천대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을 작성했었던 내용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증빙서류 이름과 내용에다가 증빙서류 내용을 넣고 거기다가 활동의 내용을 넣죠. 뭐라고 하냐면 수상내역 교과별 학년 최우수상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수상명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꾸준한 노력으로 다양한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며 교과 목별 최고의 1등에게 수여하는 상을 지속적으로 수상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 진로 활동에서 보니까 인턴십이나 프리메드 과정을 거쳤는데 여기도 보니까 프리메드, 하버드 재학생들과 유전학, 유전 질환에 대한 탐구라고 되어져 있고 의학 적성 시험을 통해 전공 적합성을 증명했다라고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에 해당되어지냐 하면 자, 면접 질문 예시예요. 예시. 가천대학교는 실제 면접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면접의 예시를 보면 가천대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면접으로 묻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활동의 경험들을 기반으로 면접을 묻고 있는데 예시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첫 번째는 수업 시간에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핵심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또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근거를 제시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을 보니까 화학 시간의 화학 반응 속도와 온도의 관계에 대해서 학습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화학 반응 속도는 온도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결국은 면접의 질문 내용은 어디서 나오게 되었냐면 바로 여기 학교생활기록부 대처서식의 작성을 통해서 이게 면접에서 나오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을 작성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 내용을 보니까 생명과학 시간에 방어작용 수업을 듣고 항원항체의 반응과 호르몬 수용체의 결합의 특이성에 대해서 탐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탐구한 주요 내용들을 간결히 설명하십시오.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인체의 특이적 방어작용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가천대학교 3년이나 12년 특례 전형의 방식 또는 면접의 출제 방식 또는 면접의 기출 예시 문항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어느 정도 준비하셔야 될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이프리뷰에서는 3년 특례, 12년 특례와 관련하여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를 진행을 합니다.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는 첫 번째는 3년이나 12년 특례에 대한 자격 조건에 대한 심사 과정,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사유서의 작성 과정, 또 입시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 자기소개서 작성 등과 같은 기타 활동들에 대한 작성의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온라인, 오프라인 원서 접수 과정들, 서류 작성의 과정들을 총괄하여 진행하는 과정들을 진행하고요. 또 지원 대학과 학과 결정에 필요한 입시 컨설팅이나 자기소개서 첨사 또는 필답고사, 지필고사에 대한 수업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이프리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천대학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에는 한림대학교 또는 연세대학교 미래, 건대 글로컬 한 대학씩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